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어, 아직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숙소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기가 좀 4층인데 약간 층수가 높아서 그런지 약간 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보일러를 잘 안 켜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보일러 비가 10,000원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지낼만 해요. 뭐 바닥이 좀 차가운 게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 정도야 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의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법. 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부자가 뭐 저도 이제 뭐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어려운 사람이라서 무슨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간단해요. 저처럼 안 하시면 돼요. 저처럼 안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난하니까. 제가 이 몇 평 되는 방 안에서 잠을 자야 되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돈이 나가는 것도 많고 사실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는 저랑 이제 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일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신문도 돌렸고 저 어렸을 때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어서 그 고아원에 지금 뭐라고 뭐 다르게 부르던데 하여튼 뭐 저희 때는 고아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통 신문을 돌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저도 신문을 돌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활 수준이 예. 저희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형, 나, 네 명 누우면 딱 맞아요. 딱 맞는 그 방. 잘해 뭐 한 명 더 누울 수 있을까? 네, 그 정도 방에서 단칸방에서 살았죠. 어렸을 때는 창피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몰랐던 거죠. 그냥.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은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전에는 당연히 뭐 돈 벌면 좋지만 어 그렇게 막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무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할 적이 없었어요. 근무 시간도 사실 우리 회사 엄청나게 길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봤죠. 나는 왜 성공을 못했는가? 사실 제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갖다 구체화시키는 걸 잘 못해요. 뭐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뭔가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상품화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 시장에서 내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막 강제로 휘어잡는 걸 잘 못해요. 성격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네가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하고 트러블 일으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남하고 트러블 일으키는 걸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건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은 막 계속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는 판단이 딱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대화 자체를 잘 안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들이 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동생들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뭐 성격 테스트 같은 걸 한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이런 줄 모르겠다. 니들이 보기엔 어떠냐? 그랬더니 대충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비춰지는구나.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내가 뭐 그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가 내가 이렇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동생들은 이제 대충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최대 장점이 그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남이 나한테 내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듣는 걸 좋아해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서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남의 말을 잘 무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사이가 안 좋아갖고 아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차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둘 다 답은 같았는데 가는 과정이 서로 충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샘플이었어요. 한 번 만들고 말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답은 하나였으니까. 근데도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얘기를 하고 저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둘 다 정답이라면 굳이 내 거를 우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약간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되게 권위적이고 뭐 내가 뭘 내세워서 그 사람을 뭐 누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반면에 어 너무 이렇게 주관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중심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 버리니까 이래도 되는 사람, 저래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싫은 게 딱 드러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저도 이제 어느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도 저도 양보를 할 때 양보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왔는데 아니야 안 돼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니야 막 해야 돼 그러면은 저도 어느 순간에 탁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확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쵸. 전에도 안 그랬던 사람이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공의 조건이에요. 제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나칠 정도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게 해서 얘 불편하겠지?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래서 약간 유별나요. 약간 유별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음, 약간 무슨 일 같은 걸 할 때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근데 내색하고 싶진 않고, 차라리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만 있는 거야, 일만. 근데 일이 그렇게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못 벌어.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 있으면은 사실 회사에서 어, 사장님하고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저는 약간 하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뒤집는 걸 되게 싫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게 잘못됐으면 그걸 진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근데 난 안 막아요. 그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은 저희 사장님하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때 사장님한테 내 사장님 와서 말리고 같이 더 해보자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사장님 한 달에 광고비로 150만 원씩 저한테 달라고 주세요. 내가 그 광고비를 어디다가 써먹든지 간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안 지켜줬죠. 단 한 번도 안 지켜줬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막 그걸 왜 안 주냐,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홈페이지에 뭐 전화번호 바꿔갖고 그 전화 오는 횟수를 뭐 확인해보고 싶다, 막 그럼, 맘대로 하시라고. 응, 맘대로 하시라고. 참견 안 하겠다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 자기의 위치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저는 화가 나면은 내 위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니까. 안 해.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데 왜?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거보다도 서로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걸 갖다 안 지키면은 이걸 따져서 왜 안 지킨지에 대한 강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해?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하는 거야? 오케이, 하지 마. 나도 안 해. 이래버리고 말아버리거든. 근데 그게 회사 일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하나, 너무 아랫사람을 존중해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아랫사람을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요번 회사도 그렇고 위치의 특성상 직원들이 저를 갖다가 본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직원 중에서 누구도 광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기술적인 부분에는 제가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 친구들이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사장님도 기계에 관해서 뭘 물어볼 때 저랑은 얘기 안 해요. 그 이차장이랑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누를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도 그걸 못하고 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랑 반대로 한다 해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래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최소한 저같이 살진 않지 않을까요? 대신 기도는 하세요. 제가 실제로 어, 전에는 옛날에는 총각 때는 기도 같은 거 잘 안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부터 기도를 점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거는 꼭 하세요. 제가 가장 잘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요.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보다도 제 인생 이야기를 좀, 제 실패 노트라고 하겠죠. 예, 실패 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는 없어요. 남이 나한테 한 얘기 거기에 신경 쓰고 살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받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나날 받기 바라고,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